이번에는 8장 가설의 최적 검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장은 앞에서 배웠던 5, 6, 7이랑 결이 약간 다른데요. 이제 6이랑 7에서 주로 다뤘던 거는 7장에서 주로 다뤘던 거는 어떤 통계량 또는 추정량이 가장 최적의 통계량 또는 추정량이 되느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뭐였냐면 MVU가 최적의 추정량이 됐습니다. 8장은 뭐냐면 어떤 가설 검정이 최적의 가설 검정인가? 뭐가 가장 좋은 가설 검정이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 봐 가설 검정을 먼저 이제 배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을 지금부터 어떤 마인드로 가셔야 되냐면 완전히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미분적 분학 언제로 돌아가시면 되냐면 미분적 분학과 통계학 입문을 배웠던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 검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해보면 가설 검정의 엄밀한 정의는 뭐냐면 이제 어떤 표본이 fx 세타를 따르고요. 세타가 어떤 모수 공간에 속합니다. 그럴 때 모수 공간 오메가를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게 두 부분 공간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1으로 쪼갤 수 있다면 이렇게요. 그러면 가설 검정은 어떤 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거냐면 H형이 세타가 오메가 제로에 속하거나 속한다. 대립가설 세타가 오메가 1에 속한다를 검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검정은 실제로 우리가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확률 표본, x1부터 xn 또는 확률 표본의 함수, 검정 통계량이죠. 1학년 1학기 중간이라서 아직 모르시겠지만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x의 트랜스포즈를 x1부터 xn이라는 확률 표본으로 두고 s를 이제 이 확률 표본의 서포트, 그러니까 파이 i1부터 n까지 확률 밀도함수를 곱했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xt의 범위인데요. 각 표본의 범위죠. 그러니까 어떤 s의 부분집합 c를 기강력이라고 하면 이제 s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x가 뭐 전체 5다 이러면 여기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부분집합. 이 c를 기강력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면 결정 규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에 이 확률 표본이 기강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만약에 기강력 바깥에 들어가 있다면 대립가설을 기각합니다. 아직 좀 막연하죠. 따라서 검정은 기강력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되고요. 기강력을 구하는 것은 검정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최적의 검정을 구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뭘 구하게 되냐면 최적의 기강력을 구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2일 때, 그러니까 표본이 x1과 x2 두 개일 때
기강력이 확률 표본이 5보다 크면, 확률 표본이 아니죠. 표본 평균이 5보다 크면 H형을 기각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기강력은 C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X1 더하기 X2가 10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X1과 X2가 여기 파란색 부분에 속하는 경우에 기강력을,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의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로 오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수를 모르니까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량을 사용을 해서 통계량 또는 표본을 사용을 해서 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가설 검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종 오류.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맞았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그러면 일종 오류고요. 이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받아들임.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을 기각한 거죠. 이게 지금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잘 좀 딱 생각을 해주시고 외워주시고 바로바로 일종 오류가 뭐냐 하면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일종 오류 유의 수준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면 이종 오류가 됩니다. 베타로 나타내죠. 다음으로 유의 수준과 검정력,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의 수준은 뭐냐면 일종 오류의 확률인데 일종 오류가 뭐죠?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이죠. 아, 일종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알파는 유의 수준 일종 오류의 확률 알파는 세타가 오메가 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H형이 참인 경우에 XT가 기강력 안에 들어갈 확률의 최대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걸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일단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가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XT가 기강력에 속할 확률의 최대값이 유의 수준 1.5의 확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종 오류의 확률을 조정을 하는 것이 2종 오류의 확률을 조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종 오류의 확률을 이제 정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기강력 C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만약에 기강력 C 자체가 정해진다기보단 기강력 C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분포가 있는데 여기가 X고 여기가 아니죠. 기강력의 만약에 그러니까 알파가 0.05라고 정해졌다 치면 그러면은 기강력의 범위는 최소한 범위는 여기가 여기 확률이 0.05라면 여기를 기강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강력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먼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기강력 C의 범위가 또는 크기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정력은 뭐냐면 제가 또 검정력에 대한 정의를
먼저 써놓고 할 걸 그랬네요. 검정력의 정의는 뭐냐면, 이종 오류가 뭐였죠? 이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경우고, 이 이종 오류의 확률을 베타인데요. 1 빼기 베타. 그러니까 이종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검정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예시를 보셨을 때, 어? 왜 기강력을 이따구로 잡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가 있는데, 이 기강력과 유의수준의 정의상 기강력을 이렇게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의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제 요만큼이 0.05인 경우를 되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근데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기강력이야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기강력은 무한계 존재합니다.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로 기강력을 계속 잡아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 형태로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해서 요만큼이 알파고 여기가 기강력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기강력들 중에 오류의 확률은 무조건 줄어야 되니까 이종 오류의 확률이 가장 작은 경우를 찾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때 1 빼기 b를 검정력이라고 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빼기 b는 검정력 함수 감마 그리고 기강력이 c인 경우 그리고 세타는 모수 해서 감마 c 세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강력이 x가 기강력에 들어가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베타가 t 세타 베타가 오메가 1일 때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쵸? 뭐냐면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을 기각할 확률이죠, 이게. 기강력의 반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강력이 여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그래, 일단 기강력을 잡았고 유의수준 알파를 고정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검정력이 최대가 되느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 대해서 아니 언제가 검정력이 더 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검정력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검정력이 뭔지 또 까먹겠죠? 검정력이 뭐냐면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오메가 1에 들어가 있는데 p xt,가 기강력의 속할 확률이 검정력이고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까 이 왼쪽 그림에 대해서 세타 제로는 비무가설하 모수고요. 세타 1이 대립가설하 모수라고 할 때 이 대립가설하 모수가 참인 경우의 분포는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 분포가 기강력 C 안에 속할 확률은 요만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오른쪽 아까 경우를 보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이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라 귀무가설하 모수가 세타 제로인데 대립가설하 모수가 세타 원이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의 분포가 여거라면 그럼 이 분포가 기강력 안에 속할 확률은 요만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력이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라우 블랙의 때처럼 그러니까 왼쪽이 큰 건 알겠는데 왼쪽이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건 가능한데요. 이제 가장 검정력이 큰 경우는 모른다. 그러니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의 목표는 검정력을 최대화하는 검정은 기강력이니까 기강력을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배운 거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아놓으셔야 뒤에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먼저 최강력 검정이란 무엇인가? 이건 MP라고 합니다. MP 테스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가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놓아야 되는데요. 단순 가설은 뭐냐면 H형이 세타는 세타 제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단순하죠. 세타 이꼴 세타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단순 가설이고 그럼 단순하지 않은 건 뭔가요? 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복합 가설 컴포짓이라고 합니다. 단순 가설 H형과 단순 대립 가설 H1 그러니까 똑같은 단순하게 생긴 대립 가설에 대한 검정을 먼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0은 세타는 세타 제로 vs H1이 세타가 세타 1 이런 경우를 고려를 해보는 거죠. X가 fx 세타를 따르고 세타가 원소가 세타 프라임과 세타 더블 프라임밖에 없는 모수 공간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설 검정의 정의에 따라서 오메가 제로는 세타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오메가 1은 세타 더블 프라임으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표본 이 IID약의 F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베스트 크리티컬 리전, 최량 기강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최량 기강력은 뭐냐면, 양은 뭐냐면, 무인 양품할 때 양이죠. 양질의 할 때 양입니다. 최량 기강력이 뭐냐면, 어떤 C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요. C 세타 프라임 X가 C에 속하는 게 속할 확률이 알파. 뭔 말이냐? 귀무가설이 참일 때 X가 기강력 C에 속할 확률이 알파고, C가 기강력이라고는 안 했지만요. 기강력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1종 오류의 확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샘플 스페이스의
표본 공간의 모든 부분 집합 어떤 A에 대해서 이제 P, 세타 프라임,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참일 때 표본이 A에 속할 확률이 알파이고, 그러니까 어떤 A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C랑 똑같이 A에서도 귀무가설이 참일 때 X가 A에 속할 확률이 알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배웠던 알파만 정의를 하면 기강력을 무수히 많이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검정력이 대립가설이 참일 때 이 확률 표본이 C에 속할 확률이 다른 어떤 A랑 비교해도 C가 가장 크다면 그러면 C는 최량 기강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 기강력을 무한히 많이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C와 A로. 근데 C가 검정력이 제일 크면 C는 최량 기강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량 기강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거랑 약간 다르니까 잘 보세요. 네, 예시 8.1.1을 보겠습니다. x가 이항분토 5, 세타를 따르고요. 그러면 PMF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가설이 H형은 세타가 2분의 1이고 H1은 세타가 4분의 3이다 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강의 안에서 이렇게 각 x와 세타마다 이렇게 값이 다 나와 있는 표를 줬는데요. 계산을 그냥 귀찮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쓰는 거냐면, F0,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1일 때, F0은 세타가 2분의 1이고, X가 0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세타가 4분의 3일 때, X가 0일 때의 F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알파를 32분의 1로 뒀을 때, 최량 기강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 표본 공간의 모든 부분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은 모든 부분 집합이 그 부분 집합 안에 속할 확률이 32분의 1만 되면 기강력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A1은 0, A2는 5, A3는 2, A4는 뭐 0,1 이런 식으로 쭉쭉쭉 봤을 때 각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일종 오류의 확률, 그러니까 X가 C, A, I에 속할 확률을 계산을 하면요. 언제? 기무가설이 참일 때 계산을 해보면 P, X가 A1에 속할 확률, 세타가 2분의 1일 때, 기무가설이 참일 때, 그리고 기무가설이 참일 때 X가 A2에 속할 확률이 둘 다 32분의 1이 되죠. 보시면 세타가 2분의 1일 때 X가 0이면 32분의 1이고 그리고 X가 5이면 32분의 1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A1과 A2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3과 A4에서도 해보면 세타가 2분의 1일 때 X가 A3에 속할 확률은 위에 표에 나와 있지만 32분의 5라서 알파보다 크고 이것도
이거는 0,1이니까 32분의 1 더하기 32분의 5라서 알파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오직 A1과 A2만 유의수준 알파를 만족시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전체 우리가 구한 최량 기강력의 후보가 A1과 A2밖에 없으므로 검정력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가 4분의 3일 때 X가 A2에 속할 확률은 이 검정력의 정의죠. 검정력의 정의는 뭐죠? 대립가설이 참일 때 X가 기강력에 속할 확률이 검정력입니다.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보러 가면 계산을 하는 건 아니죠. A2는 5였으니까 세타가 4분의 3일 때 F5의 값을 보면 1024분의 243이고요. 그리고 세타가 4분의 3일 때,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때 X가 A1에 속할 확률을 보면 1024분의 1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모든 후보 A1과 A2 중에 A2가 검정력이 더 크므로 A2는 유의수준 알파에 대한 최량 기강력이 됩니다. 되게 낯선 방법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최량 기강력을 언제 구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량 기강력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C가 샘플 스페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기강력이 커질수록 커질수록 검정력도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강력이 커지면 당연히 X가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이 참일 때 X가 C에 들어갈 확률도 당연히 커지므로 1.5의 확률도 커지고 검정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둘 다 커지는 상황에서 1.5의 확률을 알파 아래로 맞춰놓고 검정력을 크게 만들어야 하므로 이상적으로 C의 크기가 커질 때 1.5의 확률은 천천히 오르고 검정력은 빠르게 오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C의 부분,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 C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이러한 영역으로 찾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C는 이제 대립가설이 참일 때의 확률과 비교를 했을 때 기무가설이 참인 확률이 작은 점, 그러니까 참일 때의 확률이 작은 점.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작은 점을 포함을 하면 할수록 포함을 하면 그러면 이제 검정력이 커지고 일종호의 확률은 약간 덜 빠르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해보면 유의 수준이 32분의 6인 경우에 최량 기강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량 기강력 C는요, 방금 위에서 했던 대로 이 비율이 작은 순서대로 점을 포함을 해서 1.5의 확률을 32분의 6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서 이게 가장 작은지 생각해 보면 0일 때는 32, 1일 때는 3분의 32니까 5일 때는 243분의 32로 다른 것 중에 가장 작게 되겠죠? 따라서 C는 X는 5를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요만큼만 포함을 하면
1종 오류의 확률이 32분의 1이 되겠죠? 32분의 1이니까, 아, 32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x는 4에서 이 비율이 가장 작으므로 c는 x는 4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32분의 6이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1종 오류의 확률이 더 커질 수는 없으므로 최량 기강력 c는 4,5고요. 알파가 32분의 6일 때 최량 기강력이 됩니다. 위 예시는 이거 왜 한 거냐면 솔직히 누가 이렇게 뭐 알파는 32분의 1일 때 뭐 하나하나 다 대입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시는 다음 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정리가 뭐냐면 네이만 피어슨 티오렘인데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n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고정된 양의 정수이고요. 표본이 IID약의 F를 따르면요. x1부터 xn 표본의 우도함수는 요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세타 프라임과 세타 더블 프라임은 이거를 모수 공간에 포함이 되는 서로 다른 고정된 값이고 어떤 k를 양수라고 하면요. 그리고 c가 다음을 만족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a, x가 기강력에 속하면 우도함수,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이제 표본이 많아지는 경우죠. x, 이제 기무가설이 참인 거. 그러니까 아까는 세타가 2분의 1이고 f, x, 세타가 4분의 3. 이 비율이 요거랑 같죠. 그래서 x가 기강력에 속하면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의 우도함수와 비무가설이 참인 경우에 우도함수의 비율을 구했을 때 어떤 k보다 작고 반대로 x가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면 그럼 이 비율이 k보다 크고 그리고 알파가 기무가설이 참일 때 x가 기강력에 속할 확률이라면 위 조건을 만족하는 c는 단순가설 H0은 세타 프라임과 단순 대립가설 H1은 세타 더블 프라임을 검정하는 유의 수준 알파에서의 최량 기강력이 되게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요. 먼저 x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산이면 인테그랄을 시그마로 바꿔주면 되겠죠? 됩니다. a를 유의 수준 알파 하에서 다른 기강력, 어떤 다른 기강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x가 a에 속할 확률이 알파가 되겠죠? 네, 이제 이게 정의상 알파보다 작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의 정의가 맥스 세타가 오메가 제로 p 그거니까 편의를 위해서 인테그랄 요만큼 인테그랄 그리고 x가 어떤 실수에 속하고 우도함수 x1부터 xn까지 우도함수를 이거의 적분을 그냥 인테그랄 r l 세타라고 나타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뭘 보이는 거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세타 더블 프라임이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때 x가 c에 속할 확률과 에서 대립가설이 참일 때 x가 a에 속할 확률이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면 c가 정의상 최량 기강력이 되겠죠. 이것을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얘는 얘랑 같겠죠. 왜냐하면 IID이므로 P, X1이 C, X2가 C, 점점점 XN이 C. 이거는 인테그랄 X의 범위 C에서 너무 F 파이 i는 1부터 n까지 F X I 세타가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L 세타가 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A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게 그 말이죠. 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C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C를 C 교집합 A와 C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고 A를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면요. 아까 얘는 0보다 큼을 보여야 하는 이 식은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똑같은 부분이 두 개가 생기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큼을 보이면 되겠죠. A에 의해서 A는 L 세타, L 세타 더블 프라임, 이게 K보다 크므로 C의 모든 점에서 얘를 적당히 이항을 하면 얘를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유사하게 B에 의해서 기강력에 속하지 않은 모든 점에서 이게 성립을 하므로요. 이거였죠, B가. 똑같이 이걸 얻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까 얘는 얘는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리고 다시 옆에다가 똑같은 아까 없어졌던 부분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다시 더해주고 빼주면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둘 다 C일 때와 알파일 때 기강력에 속할 확률은 아, A일 때 기강력에 속할 확률은 알파로 같으므로 얘가 0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P 세타 프라임 X가 C에 속할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K분의 1 알파 빼기 알파가 되겠죠. 이게 0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므로 얘가 0보다 크고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서 C가 최량 기강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증명은 제가 23-2의 수강을 할 때도 시험장에 외우고 들어갔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면 다음으로 조건 A랑 B랑 C는요. C가 최량 기강력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최량 기강력이면 A를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증명에서 세타 프라임과 세타 더블 프라임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 모수일 수도 N차원 모수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냥 이제 6장, 7장에서 했던 모수가 벡터인 경우에 대한 확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에서 하자는 게 뭐였냐면 최강력 검정을 구하자는 거였잖아요. 최강력 검정이 그래서 뭐냐면 그냥 최량 기강력을 이용한 검정을 최강력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강력 검정을 구하자라고 하면 최량 기강력을 구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정의를 보시면 불편 검정, 언비아스드 테스트라는 거를 배우는데요. 이건 뭐냐면 X가 F를 따르고 이게 확률 표본이면 기강력 C와 유의 수준 알파를 가진 검정이 모든 세타가 오메가 1,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때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모든 세타가 오메가 1에 속하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때 X가 기강력에 속할 확률이 알파보단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으면 이 검정을 불편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따름 정리 8.1.1을 보면 어떤 기강력 C가 이 가설의 최량 기강력이라고 하면요. 알파를 이 검정의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 이거를 검정력 함수라고 하면 검정력 함수는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세타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알파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강력 검정, 최량 기강력을 사용하는 검정은 항상 불편 검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가 바이노미얼 1, 알파, 그러니까 베르노이 분포죠.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검정을 고려해 봅시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정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y가 성공, 그러니까 알파의 확률로 성공을 하는 거죠. y가 성공을 하면 h형을 기각을 해버리고요. y가 실패할 경우 h1을 기각을 하는 것을 결정 규칙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러면 표본을 그냥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그치만 이제 기무가설이 H0일 때,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은 알파이므로.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사실 참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기각할 확률은 알파이므로 검정의 유의 수준은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또한 알파이므로 검정력 또한 알파가 됩니다. C가 유의 수준 알파의 알파 하에서의 최량 기각력이므로 그러니까 최소한 위 검정의 검정력보단 크거나 같은 검정력을 가질 것이므로 따라서 C가 최량 기각력이면 그러면 검정력이 알파보단 크다. 유의 수준 알파보단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다소 엄밀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강의 안에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시 8.1.2 정규 분포 세타 콤마 1의 최량 기각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표본이 IID하게 확률 밀도 함수 요놈을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을 기무가설 세타는 0, 네, 대립가설 세타는 1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도 함수는 요게 되겠고요. 그렇죠. 얘를
i는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요. 그리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 우도함수와 비무가설이 참일 때 우도함수의 비율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랑 얘를 날려주면, 그리고 얘랑 얘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네이만 피어슨 정리에 의해서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이 대립가설이 참일 때의 우도함수의 비율과, 대립가설이 참일 때 우도함수와 비무가설이 참일 때 우도함수의 비율이 K보다 작으면 X는 X가 C에 속하고 C는 최량 기강력이므로 이제 이거가 K보다 작게 하는 표본의 집합, 표본의 집합은 최량 기강력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K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쵸?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때 최량 기강력은 유의수준 알파를 만족을 해야 되므로 비무가설이 참일 때 얘가 그러니까 얘가 K보다 작을 확률이 알파이다 라면 K를 정할 수가 있겠죠.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므로 최량 기강력을 더 간단한 분포의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RT 할 때 생각나죠? 그래서 얘가 K보다 작다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하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만큼을 C로 바꾸면 표본 평균이 C1보다 큰 경우 H형을 기각하게 되겠죠. 비무가설 세타는 0 하에서 이 표본 평균은, 그러니까 원래 X가 정규분포 0,1을 따르는데 표본 평균은 그러면 n분의 1, 0,n분의 1을 따르게 되므로 얘가 알파를 만족을 시켜야 하므로 양쪽을 표준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C1은 루트 n분의 1 z 알파이고 C1은 요거이므로 K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C1이 루트 n분의 z 알파이므로 최량 기강력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다음으로 검정력을 구해보면요. 대립가설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그러니까 X가 C에 속할 확률이므로 대립가설 하에서 X가 C에 속할 확률을 아까 구한 최량 기강력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이렇게 그러면 인테그랄 C1부터 무한대 그리고 요거는 이거의 PDF죠.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검정력을 이거는 양쪽을 표준화해줘서 여기가 Z가 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C1은 루트 n분의 Z 알파이므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세타가 0보다 크면 검정력을 어떻게 구하나요? 에 대해서 만약에 대립가설이 참일 때 표본 평균이 루트 n분의 Z 알파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X가 기강력에 속할 확률은 똑같이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검정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타가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검정력이 커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가 기무가설하 분포이고, 검정력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므로, 여기서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기강력에 속하는 범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률도 커질 거고요. 실제로 검정력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한 건 아니고 강의 안에 있던 거를 그냥 긁어온 거예요.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